자, 최근에 뭐 A토요라는 분께서 저한테 부산에 여기 U3구역 부산의 우동, 해운대구 우동이 A급지냐, 수영구 남천동 경찰서장이 사는 남천동이 A급지냐,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남천역도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오죽했으면 경찰서장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운대 우동이라는 곳은 지금 여기 해운정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해운정사 절에서 우동이 다 보여요. 네, 싹 다 보이는데 이 U3이라는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여기 또 버스터미널 뒤편이기 때문에 근데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 뭔 입지가 좋아요, 별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게 2000세대인가요? 자, 여기가 2918세대입니다. 거의 3000세대 되죠. 3000세대가 여기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3만 곱해도 거의 10만 명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학원가와 그리고 교통, 학교도 마찬가지 주변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거지로. 그 다음에 이 해운대의 상권 충분히 다 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해운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쨌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이지 않겠습니까? 자, 뭐 외국인한테 Do you know 남천동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까? 폴리스 스테이션, 경찰서장이 뭐죠? Chief of Police Station인가요? 네, Chief인가요? 그냥? 그분이 산다라고 하면 뭐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까만은 뭐 해운대는 외국인도 안다.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도 표현을 해봤지만 이미 해운대를 가기 위해서 광안대교를 건너가는 거 하고 이미 해운대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대를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남천동보다 해운대가 윈, 네, 해운대에서 우동이 더 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나님 반갑고요. 오츠의 맙소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어디로 한번 지역으로 가볼까요? 자, 오랜만에 서울에 한번 가볼까요? 자, 경기도권에서 경기 북부권의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요새. 자, 경기 북부의 의정부시가 요새 집값이 어떻게 변동이 있을까요? 자, 9월부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를 500세대로 두었을 때, 하락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하락이 많이 보이고요. 호원도 3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 상승했는데 이게 계약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계약이 없는 거예요. 자, 왜 이 와중에 상승하는 것이 있냐,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왜요? 아니, 빨간색은요, 제가 9월부터 표시하자. 9월부터 변동. 9월 대비해서 올랐죠. 33,800에서 39,600. 작년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니까 시세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이야기하는 한국부동산은 집값이 꺾여있다 이야기고요.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KB부동산 시세는요, 호가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개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지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집값이 떨어지면 지네들은요, 사라질 사람들이거든요. 시장을 객관적으로 전망을 해줘야죠, 투자자 입장에서요. 뭐 올해 10% 오른다고요? 누가 10% 오릅니까? 지금 자, 의정부역 센트럴자이가 자, 7월 18일에 6억 1000에 거래가 되면서 14% 하락입니다. 14% 하락이라고요. 자, 제가 추임새로 하니까 네? 반말한다, 말이 짧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방송을 보지 마세요, 제발. 네? 뭐 존댓말 들으려고 여러분 존대를 받으려고 제 방송을 보십니까? 참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디 봐달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어디를 봐드릴까요?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자, 하여튼 지금 의정부도 지금 빠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의정부 빠지고 있고요. 지금 뭐 의정부에 조금 위로 가면 의정부 로데오 거리라고 있기도 하고요. 의정부의 500세대가 지금 적기도 한데 의정부 롯데캐슬 여기 보시면은 35평이 6억 9천이 평균이죠. 네, 6억 7천까지 떨어집니다. 네, 7억 8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14% 정도 하락한 형태고요. 자, 전세가 보면요, 4억 2천, 갭이 2억 정도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하다가 보합에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금액대 자체가 얼마 오르지 않고 싸거든요. 싸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 어떻게 될까요? 서울. 자, 도봉 같은 경우 벌써 도봉 한신 같은 경우도 빠집니다. 직거래이긴 하지만요. 자, 지금 과거에 7억 3천까지 2020년 3월에 7억 3천 그리고 작년 11월에 7억 3천 이렇게 찍혔다가 어떻게 됩니까? 7억 3천 있나 여기? 빠졌죠. 한 5%, 8% 정도 빠졌습니다. 직거래 6억이 있긴 한데 그건 상관없죠. 네, 빠졌고요. 보시면 다 빨간색이 많네요. 파란색이 많네요. 자, 북한산 아이파크 보세요. 자, 11억 9,500까지 찍었다가 지금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전세가는 5억 6,3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갭이 4억 8천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없겠죠. 왜? 갭 투자를 하려면요, 소액이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갭이 5억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갭이 좁잖아요. 이럴 때. 네. 그러면 투자자가 진입을 합니다. 근데 요런 갭이 벌어지는 시기 있죠? 요런 시기. 이런 시기는요, 투자자가 진입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 올랐잖아요. 2019년 잠깐 반짝 하락하다가 쭉 오른 이유가 뭐냐? 실수요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입을 했고요. 더 이상 실수요자가 진입을 못하는 시기가 되었잖아요. 자, 첫 번째, 투자자는요, 갭이 크기 때문에 진입을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거기다 부수적으로 취득세 중과, 당연히 갭이 크면 취득세 중과도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투자자는 이때 들어갔지만 진입을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여러분, 부동산 유튜버들 자기 순자산 공개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같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왜 또 공개 안 해요? 왜 공개 안 하냐고요? 공개하세요, 여러분들. 네? 아니, 지 자산 60억이라면서 80억이라면서 지금 하락이 지금 15% 30%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공개 안 하냐고요. 이게 참 완전히 진짜 사람들 속이고 말이죠. 자기 강의 팔아먹으려고. 그런 인간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제가 여러분,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투자라는 사람이지 전문가가 아니에요. 투자자 시각에서 여러분들 어디가 괜찮다, 이제 하락할 겁니다, 이제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요, 비겁해요. 왜? 지 강의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 강의 팔아먹으려고 집값 하락한다는 이야기 절대로 안 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락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렇게 말을 비비 꼬아요. 네, 꼬웁니다. 자, 광명씨 부탁드려요. 이렇게 여왕개님께 이야기하셨는데 70% 하락한다는 말이 맞나요? 70% 하락이요. 글쎄요, 70%까지 하락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북한이요, 포격을 해가지고 서울이 쑥대밭 됐다. 네? 그러면은 70% 하락?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70%까지 하락은 좀 제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 과거에 2기 신도시 입주했던 리번 쇼크 이후에 있잖아요. 그때 30%, 40% 하락했습니다. 네, 30% 하락, 40% 하락이 엄청난 장기간 한 7년, 8년 갔다는 거예요. 자, 솜솜님께서 강북구 석관 동두산 아파트 부탁합니다. 네, 솜솜님 위에 우리 죄송합니다. 멤버십 분들 항상 제가 질문을 먼저 답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솜솜님. 26년, 27년도 의왕시 포일도 숲속마을 또는 안양시 동탄마을 신입주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모님 신입주 계획 중이신데 고만고만한 아파트 같았어요. 자, 포일도 가봅시다. 자, 포일동의 숲속마을. 자, 우리가 요렇게 축소를 하면은 인덕원역이 여기 있어요. 제가 언제지? 2009년인가? 2010년도 그때 겨울이었나? 이때 포일동에 가봤습니다. 그때 군대 선임 집에 다 같이 외출로 가자 해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왔죠? 네, 2010년인데 이거 아니구나. 포일동 아닌데. 그때 인덕원 내려서 이렇게 언덕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기억이 안 납니다. 포일동이 아니었나? 포일동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인도고 삼성 아파트 이런 데였나? 하여튼 간에, 뭐, 언덕을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간에, 그랬었는데, 그때 충격을 먹었던 게, 와, 진짜, 브랜드 아파트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에서 뭔가 단지가 좀 잘 꾸며진, 뭐 그런 것도 봤던 것 같은데, 그게 2010년도였는데, 2010년에 입주하지 않았네요? 여기가? 표시가 잘못된 건가? 여기였나? 레미안 에버하임 여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데 같습니다. 이런 데. 네, 센트럴 자해. 요런 데였던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경사가 있나요? 그쵸, 경사가 있죠. 네, 경사 좀 있네요. 자, 경사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갔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이쪽이었네요. 하여튼 간에 여기 의왕시 숲속마을. 여기 지금 보시는데, 입지가 어때요? 어쨌든 인덕원에 뭐 GTX 들어섭니다 라고 해가지고 대폭등해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덕원이. 굴버트 해가지고 지금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자, 보세요. 자, 2020년 1월부터 절반이 올랐어요. 절반이요. 자, 어때요 지금? 어때요? 직거래 9억 8천 있게 하지만 실거래가 9억도 했죠. 중개거래 22%가 빠집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30% 40%가 빠질 수가 있어요. 왜? 2020년 1월로 가격대가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2020년 1월에 샀던 사람들 대비해서 지금 20%가 상승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장기간 보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와 보합으로. 그리고 갔다가 전세가가 만약에 좁혀진다, 설령 좁혀진다, 뭐 2억대 좁혀진다, 그러면 또 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년도 저는 솔직히 경기도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이플라님 27년, 28년 이때 2020년대 하반기, 후반기라죠. 후반기는 어쩔 수 없이 3기 신도시 입주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이 더 큰 암흑의 시대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웬만큼 입주가 끝나야지 전세가가 다시 조금씩 오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전세가가 오르지 못하면 집값이 안 오릅니다. 백날 월세 올라보세요. 집값이 오르나. 대출이 안 되는데 누가 월세 때문에 집값이 올라갑니까? 네? 지금 월세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다주택자 정책을 펼쳐줘야 돼요. 정부에서. 근데 지금 다주택자 정책을 펼쳐주고 있습니까? 네? 취득세와 종부세가 있잖아요. 어마무시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월세 수백만 원씩 받는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한국하고 월세 비교해보세요. 그들이 월세가가 한국보다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전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낮잖아요. 보증금이. 한 달치 월세가 보증금인 경우도 허다하다고요. 허다해요. 네. 뭐 중국은 3개월치 월세가 보증금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국은 월세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전세라는 제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가 오르면요, 전세가 갈아탑니다. 왜? 전세가도 휘청휘청 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강북구 석관동 두산 아파트 가볼게요. 자, 서울에 이렇게 축소를 한번 해보면은 노원구가 있죠. 네, 거기서 그 육사가 여기 있고, 육사 공릉인가요? 육사가 주소가 공릉동 아닌가요? 노원구 공릉동. 제가 주소지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옛날에. 자, 제가 군대에서, 근데 공릉동 맞는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편지, 서신을 또 많이 보내가지고, 각 이제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 또 많이 보내봤어요. 근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주에 뭐 1군단이 뭐 이렇게 있고, 뭐 대구에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육사가 노원구 공릉동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육사는 투스타가 있죠. 육사 교장으로. 3스타인가요? 네. 근데 고성균 장군인가? 그분께서는 투스타로 이렇게 복무하셨는데, 아마 육사 교장이 중장인 것 같아요. 맞네요. 지휘관 중장. 근데 이제 육군 사관학교 출신만 임명된 유일한 보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자, 여기까지 가면 자기가 나온 학교의 학교장이 된다는 게 얼마나 명예로운 거겠습니까? 네. 뭐 하여튼 간에 잡설이었고요. 지금 석관동 두산 아파트 다시 가봅시다. 자, 석계역 쪽에 이렇게 근처에 있고요. 지금 뭐
앞길 이렇게 1호선 경원선 이렇게 있고요. 네. 지하 보차도 하는 거 봐서는 여기 위에 있다는 거죠. 네, 위에 있다는 거고 그 기차길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옛날에는 철길에서 놀았겠지만은 지금 뭐 그렇진 않을 거고요. 자, 석관은 두산 이부가 1998세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보니까 전세가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차피 서울에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조금씩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세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겠죠. 네. 어차피 경기도권에도 입주 물량 꽤 있기 때문에 글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 인구 계속 빠지죠. 네. 자, 인구를 볼까요? 인구가 여기 나오나? 자, 호갱노원에서 인구가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직방으로 가볼게요. 직방으로 아파트 가서 여기 인구 흐름. 그래서 요렇게 축소를 하면은 세대수 전체 이거 인구수로 하잖아요. 자, 보세요. 인구를 한 5년 전에 땡길까요? 네. 어디로 가요? 인구가? 서울시 인구가 경기도권, 인천 계속 빠집니다. 네. 56만 명이 경기도 빠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도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서울의 매매가 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경기도로 빠지는 겁니다. 네. 서울에 살면은 무조건 빌라라도 거주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신을 갖고 투자하지는 마세요. 자,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죠. 동두천이든 죄송합니다. 동두천 경기도죠. 노도강 뭐 또 어디 있을까요? 또 강서 그 다음에 하남 같은 경우는 이쪽 강동구 인구 또 빨아먹었겠죠. 네, 빨아당겼고요. 그 다음에 또 경기도 남부권에도 좋은 동네 많고요. 그 다음에 과천 많잖아요. 안양 뭐 평촌 인덕원 같은 경우도 네, 인구를 계속 빨아당긴다는 거예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네, 인천에 33,000명 갔고요. 경기도권에 56만 명 갔고요. 근데 생각보다 인천이 33,000명인데 경기도권에서 인구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간 것 같은 또 느낌이 더 들지는 않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가격은 빠질 거 생각해요. 자, 이거 보세요. 2020년 1월 보세요. 6억 4천부터 출발합니다. 6억 4천부터. 이게 50%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자, 8억 5천이 9억 7천이 한 8천 정도, 10% 정도 빠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석관동 두산 아파트고 앞에 뭐 묵동 아이파크건 뭐건 간에 상관없어요. 앞으로 장기간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는 뭐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 투자자가 진입을 못할 뿐더러 첫 번째, 두 번째 실거주 수요자가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서 못 삽니다. DSR 걸렸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대출로 꽁꽁 묶었으니까 지금 사지 못한다. 네. 금리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신용대출 금리가 4.5%입니다. 그래서 본업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정적인가. 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은요, 지금 만약에 내가 수입이 적다, 월 소득이 300이에요. 솔직히 3인 가족, 4인 가족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잠을 줄이세요. 그리고 부업을 돈 안 들이고 부업할 게 천지입니다. 블로그 운영하세요. 글 쓰고 후기 쓰고 체험단 이벤트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IT 쪽으로 계속 리뷰를 계속 하는 거예요. IT 쪽으로. 그래서 IT 기기 협찬 받아가지고 그거 중고나라 파는 겁니다. 그게 월 소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지금 신세계가 열렸대요. 왜? 과거에는요, 중고나라 그 카페에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당근마켓 생겨가지고 그냥 팔기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들 잠을 줄이세요. 제가 하루에 유튜브 하고 매일 1시간씩 방송하지 않습니까? 제 잠을 줄이는 거예요. 급여 적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뭔가를 돌파구를 찾으세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게 방송이 되었던 글 쓰는 거였던 뭐 인스타 사진 올리는 거든 페이스북에 글 쓰든 뭐든 간에 돈 되는 거 찾으세요. 그게 재테크 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